세대 만에 획기적으로 제안된 이민개혁 법안의 법제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미랄선교단이 장애인 꿈터를 마련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수한 시민권자 2세들에게 복수 국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신청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보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한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양대기청이 올여름 더 강력해진 허리케인을 예고하자 동부 지역이 허리케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 세대 만에 가장 획기적으로 제안된 이민개혁 법안, 과연 법제화가 될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주 상원에서 양당의 승인을 얻었는데요. 하원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민개혁 법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입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화당의 히스패닉계 지지를 얻어낼 것이라는 공화당 지도부의 말을 별로 믿지 않고 있어 이 법안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중 상당수는 1,100만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자에게 특사를 부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캔자스주 출신의 한 하원 의원은 1,100만 명에게 특사를 주면 공화당의 수많은 표를 얻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은 상원의 개혁안을 물타기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는 고등숙련 기수자들에 대한 비자 증대 조항은 들어있지만 서류 미비자에 대한 시민권 획득 경로 부여라는 특사 조항은 빠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원 이민개혁안을 주도한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이런 개혁안은 하나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원 법사위를 13대 5로 통과한 이민개혁 법안은 다음 달 상원 전체 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55대 45로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과되는 대로 이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233대 201로 압도적으로 우세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민개혁 법안에 대한 설왕설래, 정말 열심히 하는 건지 열심히 하는 척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표심을 따라가다가 시큰둥해진 공화당의 애국심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미랄선교단이 수건사업이던 장애인 꿈터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달 말 입주가 시작되면 100여 명의 장애인들은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4년 설립 이래 뉴욕 뉴저지의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미랄 선교단. 그동안 교회 건물들을 전전하며 봉사하던 선교단이 수건 사업인 장애인 꿈터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6월 말 뉴저지 세를부르크에 들어서는 장애인 꿈터는 18,000 스퀘어핏 크기의 2층 건물로 30여 개의 방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전에 재활센터로 쓰이던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장애인들 쓰기에는 너무 좋죠. 그 휠체어도 다 들어가게 돼 있고 방마다 화장실이 다 있고 부엌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거기서 앞으로 되면 그 장애인분들 너무 애롭거든요. 집에만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모여서 일도 하고 그러면 서로 좀 시간이 잘 가지 않겠나. 하지만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마련된 꿈터 구입비 80만 달러를 5년 안에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꿈터 마련 모금 운동을 펼쳐왔던 선교단의 캠페인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선 장애인 꿈터 마련 자선음악회가 다음 달 열립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선교단의 장애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오케스트라와 함께 합창과 퍼커션 합주 등의 공연을 펼칩니다. 사실 장애인들은 많이 도외시돼 있고 그냥 대부분이 우리끼리 연주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주에는 장애인들이 한 20분 정도는 장애인들이 리듬도 치기도 하고 또 노래하기도 하고 하는 그들의 정말 순수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고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할 자선음악회는 오는 6월 30일 저녁 6시 뉴저지 티넥 한소망 교회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시민권자 동포 2세 우수 인재들에게 복수 국적이 확대되며 복수 국적 허용 범위도 55세로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동포 청년의 법적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 법무부가 지난 24일 심의 확정한 2013년도 외국인 정책 시행 계획에 따르면 우선 동포 청년 우수 인재에 대해 복수 국적 요건을 완화해 인재 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 요인을 제거토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하나로 묶여있던 우수 인재의 평가 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고 벤처 등 창조 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동포들에게는 복수 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해 병역 의무 완화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민권자 동포 2세의 경우 한국 내 취업이 제한되고 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에는 강제 징집될 수 있으며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창의력, 상상력의 글로벌 감각까지 겸비한 재외동포 인재들이 고국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더 많이 열어드리겠다고 한 뉴욕 동포간담회에서의 박 대통령의 연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 한국 내에 재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수 국적제도의 대상도 현행 65세 이상에서 우선 60세로 낮춘 뒤 다시 55세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 방법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줄어들고 반면 미국으로 들어온 후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경우는 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2012 해외 이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미국 이주를 신고한 이민자는 44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08년에 1,034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며 2007년 2,227명에 비해서는 4분의 1입니다. 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의 수는 지난 2010년 11,892명에서 2011년 14,000여 명, 2012년 1,300여 명 등으로 전체의 90% 이상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외교부 집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집계는 미국 내 영주권 취득자 중 이 사실을 영사관 등에 신고한 숫자만을 파악한 것입니다. 때문에 실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 이민당국 집계에 따르면 연간 한인 이민자 수는 한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2배로 오를 전망이었던 연방 학비용자 이자율의 저지 법안이 지난 23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 의사가 알려져 난관에 부딪힐 전망입니다. 연방 하원이 지난 23일 찬성 221표, 반대 198표로 승인한 연방 학비용자 이자율 2배 인상 저지 법안은 스탠포드론과 플러스론의 이자율 한도를 각각 8.5%와 10.5%로 제한하는 동시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각각 2.5%와 4.5%씩 높게 책정하는 산출 방식을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산출 방식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도 이 안은 결과적으로 학비 부채를 더 키울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은 국채 수익률에 따른 변동 이자율 채택은 맥을 같이 하지만 매년 이자율이 달라지는 공화당 안과는 달리 부채 상환이 끝날 때까지 낮은 이자율 보장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또한 연방 하원 법안은 연방 상원이 메모리얼데이 연휴 이후 표결을 앞둔 유사 법안과도 충돌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 해양대기청이 비상사태를 예고하자 동부 지역이 허리케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올해에는 호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며 허리케인도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올여름 미 동부 지역에 예년보다 2배 가까운 허리케인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초대형 허리케인이 불어닥쳐 지난 2년간 큰 피해를 입었던 뉴욕과 뉴저지로는 벌써부터 허리케인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해양대기청은 여름 시즌 동안 대서양에서 최대 11개의 대형 허리케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체 11개 허리케인 중 3, 4개는 카테고리가 3 이상인 메이저급으로 최대 풍속이 시속 111마일을 넘을 것이라며 제2의 아이린, 샌디 사태를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981년부터 2010년 사이 발생한 허리케인은 연평균 5, 6회로 절반가량 적었습니다. 해양대기청은 엘니뇨 현상, 아프리카 지역의 몬순, 지구야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의 허리케인이 잦아지고 있는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시의 자전거 나눠타기 프로그램이 메모리얼 데이인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뉴욕시는 대여서 300여 곳을 설치하고 6천여 대의 자전거를 비치하며 교통체증 해소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자전거 6천여 대를 풀었습니다. 교통체증 해소 목적으로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맨해튼과 브루클린 등지에 자전거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대여서 330여 곳에 자전거 6천 대를 비치했으며 앞으로는 대여소를 600곳으로 확대하고 자전거도 10,00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자전거 하루 이용료는 $9 95센트에 세금이 추가되며 일주일 이용료는 $25입니다. 자전거를 한번 빌리면 추가 요금 없이 최대 45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회원권은 $95이지만 이미 연간 회원을 신청한 시민이 13,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대여소 인근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주민은 통행에 방해를 받을 수 있고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나 환자 수송을 위한 구급차 등의 주차도 쉽지 않다는 이유로 자전거 나눠타기 프로그램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많은 도시가 대중교통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 DC, 보스턴 등의 도시가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택 건축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주택 경기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일자 레코드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집계된 뉴저지 올해 건축 허가 건수는 총 6,215건으로 지난해보다 28%나 증가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건축 허가 건수는 17,900여 건이었습니다. 올 주택 건축에 두드러지는 현상은 절반 이상이 아파트와 같은 다가구 주택이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건축 관계자는 해켄셋과 놀스보겐 등지에서 주택 소유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며 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실업이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 경제 전문가는 모기지 조건이 까다롭고 고용시장이 부진해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아파트 렌트 수요가 많아졌다며 뉴저지 주택 건축 회복에 다가구 주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택 건설업체 전문가는 뉴저지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 이유로 경기 회복을 꼽았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